우리 19회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 근데 18회인데 이제 밥이라는 그 키워드를 정현 쌤이 딱 던졌을 때 딱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라서 나한테는 바로 이종구 선생님의 이 사진, 이 그림,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종구라는 그 농민 화가가 있어요. 네. 농민화가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8, 90년대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 사실화에 그 다 그림이에요. 정말 사진 같죠? 예. 아버님이시고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문제 그때 또 한참 그 쌀 수입하는 것 때문에 농민들 맨날 데모하고 이럴 때였거든. 그때 이 그림을 계속 그렸던. 그러고 보니까 경수쌤은 이거 우리 수업에서 한번 다루었고, 이종구 선생님. 그 다음에, 은경이는 나랑 예전에 그 전시장 가서 이 사람 내가 소개해줬었다. 그래요? 서예박물관,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뭐 전시를 자기랑 같이 봤어. 자기 아는 사람이 뭐 그때 계셨어요? 그때 내 이 사람 소개를 해줬었는데 낯설으니까 나는 잊어버린 것 같아. 어쨌든 그때 판화전 할 때, 예. 이렇게 그림을 이런 유연복 선생님 할 때, 유연복 선생님 판화전 그때 할 그렇지 때. 유연복 선생님 할 때.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씩 하나씩 스며들어갖고 작가들이 익숙해지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그 제주도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러저런 그 어쨌든 그 여행 프로그램을 좀 짜고 있으니까 많은 걸 본단 말이야, 자료를. 그러다가 오늘도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속이 막 이렇게 미식미식거려갖고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갖고 아까 숲에 산책 나갔었던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계곡도 좋고 물이 엄청 많아. 물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산책을 나갔다가 확 든 생각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 보면 호감이 가고 처음에는 그리고 일단 낯선 사람들을 보면 일단 호기심이 생기고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풍경도 마찬가지구나. 근데 그걸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뻐도 계속 보면 그게 그렇지 뭘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 그런데 그러면서 익숙해져서 내 마음의 인연이 만들어질 때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와 인연이 맺어진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하고 소중하듯이 풍경 또한 내 마음의 풍경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구나.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낯설고 새로운 풍경, 아름다운 풍경이 푹 빠져갖고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 약간 진절머리가 난 거야. 제주도 좋은 풍경 계속 이렇게 서치하고 이러다가 근데 이게 무슨 이런 느낌 확 들면서 나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나에게 인식된 풍경 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가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작가라는 게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인식한 걸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뭐 제주도 여행도 작가와 연결시켜서 풀어내고는 있지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었어. 그러면서 이미지 사전 하는 그러니까 요게 뭐 연결이 되니까 내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미지 사전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각자 자기 마음의 풍경을 끌어내는 거구나. 이 시간이 결국에 가서는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제주도 이거를 쭉 하다가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게 재밌는 게 무섭다기보다 우리 아설랑이 그 베트남에서 제주도 오기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족여행 한번 올게요.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 들어온 순간에
아이들이 가면 좋을 만한 곳이 또다시 보여지기 시작한 거야. 일도 관심이 없었던 부분에 네. 아니 그 금방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야 그래서 이 관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맞아. 응? 예. 그러면서 여기를 애들하고 오면은 애들이 참 좋아하겠구나. 뭐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같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관계 맺음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 뭐 그러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후에 내가 산책을 좀 했습니다. 산책을 했고요. 우리 효가님이 들어오시려면 아무래도 좀 더 있어야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시작을 할까요? 네. 네, 그냥 해봅시다. 그래서 이종구 선생님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아주 실질적인 예전에는 이종구 선생님이 80년대 한참 활동하셨을 때 내가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이것의 중요성을 별로 잘 못 느꼈었거든. 왜 저걸 저렇게 그려야지 되지? 이런 느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라 그럴까 이 무게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 번씩 떠오르는데 그날 은희쌤이 얘기했을 때 이 그림이 확 떠올라서 그냥 올렸고 자 우리가 처음에 키워드를 은희쌤이 냈기 때문에 은희쌤부터 시작될 거예요. 진행해 봅시다. 은희쌤, 정연쌤. 네.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요? 살구다, 살구. 네. 사람 표시 좀 봐, 여기. 이거 하트 써 있네요. 저 할게요. 네. 예. 어린이 같으신 내 어머님 잊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신 한마디. 밥 지었어? 밥 먹었니? 밥 차려줘야지. 한결 같으시다. 치매 환자의 어떤 증상일까 의심도 해본다. 까칠하시기만 했던 어머니, 가슴 어느 곳에 그런 아롱진 애잔함을 숨겨두고 살아오셨는지 어머니를 돌아 나올 적에 나를 향해 어린이 눈으로 눈물이 난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고백하신다. 곧 다시 오마 손을 잡아드린다. 나도 눈물이 난다. 어머니의 밥을 꼭꼭 씹어 삼키며 생각한다. 그래, 그게 사랑일 거야.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는 어머니의 밥 한 그릇. 여지껏 베푸신 그 밥심으로 남은 생 넉넉히 살 수 있겠지. 부족함이 없다. 간단해요. 예. 간단해요, 되게. 점점 은희쌤이 글이 참 좋아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인심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쓰다 말고 안 보내. 그러니까요. 선생님, 나 그 맥이 끊어지면 그렇게 나 진짜 문제야. 못 올리고 있잖아, 내가. 계속. 네. 자, 은희쌤, 여전히 정연쌤다운 좀 맑은 느낌의 이야기였었죠. 자, 정연쌤의 이야기는 정말 언제나 일상에서 지금 나하고 연결돼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른 나눔에서도 어머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나는 어머님과의 관계가 진짜 호주에서 나올 때는 6개월, 1년이었잖아, 마음속으로. 그럼요. 근데 이게 뭐 이제 3년째 간다면 네.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정연쌤이 어머님하고 풀어져야지 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 시간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점 진짜 이 살구처럼 맑아져. 내가 듣기로 참 그래서 듣기 좋아요. 점점 가벼워져 갖고 참 좋아. 네, 맞아요. 어쩌면 이 포크도 이렇게 예쁜 하트가 그려져 있는. 딱 그려져. 구도가 삼중주야. 나무, 살구, 포크 해서. 예. 너무 맑아. 아설랑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우리 정연쌤이 그거는 알 수 있겠다. 호주에서 한 20여 년 살고 있었다가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이제 나왔는데 나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이제 몸의 상태도 안 좋았지만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노쇠해지셔갖고 예, 이제 치매 상태로 가시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좀 더 지내려고 나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예.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그 속에 삶이 스며 있었지. 정희 씨 그렇죠. 이야기 속에 삶이 들어있었죠. 그 얘기들을 전부 모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만들어지지. 그쵸? 네, 좋습니다. 네. 자, 어, 우리 지루쌤. 예. 지루쌤 저는 구원의 그림. 오늘이 사실 오늘 이미지 사전 나눔하는 날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되게 좀 급박하게 지냈는데 선생님이 사진 안 보내냐고 독촉 문자를 개인으로 주셔가지고 아유 해야지 하면서 이제 제 개인 카톡 그림 방에는 갤러리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 프랑스 19세기 초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 그림이 많이 있어요. 루소하고 르누아르 그림하고 또 이제 선생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 신화 속의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밥에 관한 걸 뭘 찾을까 막 이렇게 보다가 문득 이 루소의 잠자는 집시 여인이라는 그림이 눈에 띄었어요. 굉장히 이 앙리 루소는 그 단순한 양심과 어린이 같은 그런 그러니까 현실과 그 상상의 세계가 아주 기묘한 묘한 매력을 표현하는 그런 작가로 유명한데 오늘은 이상하게 저 그림이 현실적으로 제게 한번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밥이라는 주제가 떠올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 아주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는 저 밤에 저 사막 위에 저 절체절명한 저 장소에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잠이 든 만도리를 옆에 낀 저 잠자는 여인 옆으로 사자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꼬리까지 들려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그 잠자는 그 여인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저 사자의 시선에서는 저 사람이 자기의 밥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밥이라는 그 키워드로 내가 막 그림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저거 누구의 밥이다라는 말은 참 만만하고 어떤 그 먹이사슬의 구조 안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내 밥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구조 안에서 저거를 저렇게 뭔가 막 동화적으로 그려내는 저 앙리 루소의 그림을 저는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더 원시림에서의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루소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 간 사람이고 또 그렇게 아이같이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루소는 굉장히 평소에 젊었을 때부터 절도와 사기 혐의를 가진 전과자였다고 해요. 자기가 그린 어떤 그 환상적인 그 정글 그림 사실은 아프리카에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아니어서 그게 들통날까봐 일부러 막 외국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전쟁터에 나간 적이 없는 자신을 막 전쟁 영웅이라고 막 거짓말을 또 하고 게다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일을 했는데 루소가 그 우표하고 막 현금을 훔쳐요. 그래갖고 짧은 기간에 그 감옥에 수감된 적도 있고 또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사실 자원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그 클라리넷 주자로 그 군악대에서 근무하고 이제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면서 이제 파리로 돌아와서 엄마랑 살면서 이제 그 서기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죠. 입세세관 직원이 되면서 공무원 생활을 쭉 22년 동안 하다가 이제 49세나 돼서 이제 내가 제대로 그림을 그리겠다 하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일위화가라고 그랬어요. 일요일마다 가서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사하는 그런 허가증도 받고 하면서 이제 그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독창적인 자기의 어떤 아주 각박한 현실 세계하고는 정 다르게 진짜 꿈을 꾼 화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에 더 이제 방점을 두느냐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볼 것이냐, 몽상적으로 볼 것이냐, 그거를 넘어서 현실을 넘어서 환상적인 그런 이제 피카소에까지 그 영향을 준 그런 미술사에서 큰 업적을 칭한 거기에 방점을 둘 것이냐. 물론 뒤것 있죠. 그걸 그래서 좋아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되고 또 내가 이 그림들을 보고 하는 거겠지만 갑자기 그 루소의 현실적인 누구의 밥이 되었던 그러니까 결국은 피카소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앙리 루소를 깊이 추앙해가지고 그걸 그 저기를 축하연을 열어주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약간 비웃, 그러니까 좀 약간 조소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뭔가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의 밥이 되었던 그 루소의 그 생애를 다시 한번 저 그림을 통해서 현실적인 루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그러면서 나는 누구를 밥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의 밥이 되었었던가. 내가 뭔가 단단하고 중심이 서지 못하고 뭔가 정확한 자기 그거를 못 가졌을 때 흔들리면서 누구의 밥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힘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또 내가 누구를 밥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먹고 먹히는 오묘한 그런 인간적인 모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급하게 제가 아니 근데 해가지고 지금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아까 피카소 얘기가 뭐냐면 앙리 루소가 피카소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른이에요. 근데 피카소는 그러니까 젊은이고 그 20대 젊은이인데 잘 나가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클럽 문화처럼 이렇게 모여서들 뭐 파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루소를 그 파티에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는데 아까 경수쌤이 얘기를 했듯이 뭐 어른으로서 존경해서 초대한다기보다는 잘 나가는 사람이 거들먹거리는 느낌으로 초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루소가 저 만도리를 킨다고 본인이 만도리를 키면서 약간 좀 희화화 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밥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림을 오브링가에 주고 사요. 이러면서 어쨌든 그 아티스트로서의 그 입문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 많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환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이 루스의 그림은 뭐 지금이 엄청난 금액으로 나갔죠. 루스의 그림들이 여러분들 보면 이거 이런 느낌들이 드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한 번도 아프리카는커녕 동물원도 제대로 가보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인가? 아니죠. 그림이니까. 그쵸?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상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언뜻 보면 굉장히 유쾌해 보이는데 지금 교수님이 이제 그 사람이 현실을 봤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느 만큼 그러니까 집중도가 높아졌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았고요. 여러분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여자가 누워있는 흑인 여자가 웃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꼬리까지 들고 금방 먹을 것까지 사자가 이렇게 있어도 이 사람은 꿈속에서 있는 저기처럼 웃고 있거든요. 그림이. 이런 굉장히 재미난 그런 것이 있고 드로쌤이 이 그림을 참 좋아해. 루소의 이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풍경이 저는 음. 천국 같아. 음. 그 천상의 어떤 풍경 같고 달도 있고 하늘도 너무 멋지고 지금 저런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자들이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뛰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뒹굴고 자연 동물과 식물과 인간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뛰어노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 뭐 이런 주제의 노래가 있는데 네네 그 노래가 막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 사자가 이 여자를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이 안 들고 뭔가 지켜준다? 아니 그냥 공생하는 느낌? 이 여자는 너무 편하게 집시 여인이 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누웠어. 너무 지쳐서 배도 고프고. 근데 꿈꾸면서 웃고 있다니까. 저 얼굴이 얼마나 꿈을 꾸듯이 웃고 있다고. 그러니까 달콤한 잠에 빠져 음. 있는데 동물이 지나가는데 이 동물이 이 여자를 덮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 공생하는 어떤 그런 엄청 뭔가 이 좋은 느낌의 네, 좋아요. 천국이 이런 풍경이 아닐까. 그러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좋습니다. 자, 우리 아살랑 그림을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우와, 이게 뭐예요? 예. 우와. 예, 그 요거부터 먼저 하나씩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 낫겠죠? 예, 그 제가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제 좀 혈압이 높아져가지고요. 이제 아침을 그 빵이랑 커피, 카페라테를 이제 끊고 이제 아보카도 그 스무디를 아침에 이제 그 계란이랑 바나나랑 같이 해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그 노천 카페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 근데 이제 밥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미지를 어떻게 담아야 되나 그 하다가 제가 원래는 그냥 일반 카메라만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그 마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카페 앞에 풍경이 되게 막 가리는 곳도 많고 차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반대편에 이제 이쪽은 지금 이렇게 그 색깔로 되어 있는 지금 이 가게는 그 빵집입니다.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 저희 프랑스 식민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게트 빵을 주로 아침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저는 카페에 앉아서 이제 저쪽 반대편에 풍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침밥 풍경을 좀 담자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조금씩 그 담았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들어갔다 이제 어떻게 이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여러 개를 좀 이렇게 그냥 같이 한 페이지에 좀 이렇게 나열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침밥 시간의 풍경들, 제 아침밥 시간의 풍경들이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선생님께서 내 마음의 풍경을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여기다 제목을 풍경으로 하기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풍경.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모아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거. 그렇게 이게 사진의 축적된 힘이기도 해, 사진의 특성이기도 해요. 이럴 수 있는 게. 그래서 요거는 여러 장이 아니라 모아서 만들어진 한 컷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힘이 있어지죠. 작품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딱 보면서 그 생각이 확 들었던 거야. 참 좋다. 이렇게 뭉쳐서 보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도 아침이 몹시 분주하군요. 예. 아침 6시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요. 나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베트남 갔을 때 예. 아침을 전부 사람들이 식당에서 먹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여행가만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게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예. 자, 좋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예, 이제 예쁘다. 예, 이거는 점심 예, 제목은 나의 점심밥 풍경인데요. 제가 이제 그 토요일 아침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호치민 집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요일 날 점심 때쯤에 이제 그 올라오거든요. 다시 호치민에서 그 빈증으로요.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카페 겸 그 쌀국수를 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이게 지금 보이는 쌀국수가 해물 쌀국수거든요. 되게 맛있게 하는 곳이라서 쌀국수랑 카페를 같이 하는 곳이라서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실 수가 있는 곳이라서 여기서 이제 쌀국수하고 그 아보카도 그 스무디 그 주문해서 먹으려다가 아무래도 밥 풍경을 제가 제대로 못 찍을 것 같아서 이 풍경 하나는 담아두자 그래서 제목을 나의 점심밥 풍경으로 했고요. 여기 글을 적으면서 정말 저한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든지라고 적었는데 이건 오늘 이 이미지 좀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오늘 갑자기 적은 글입니다. 정말 제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케이. 예. 그다음 거가 이겁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은 이제 그 우중에 이제 그 제가 관리하는 빈증포참 그 회관이 9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 이제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대만 기업 협의회에서 그 18층짜리 그 건물을 그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담배 필 때면 항상 이제 옥상에서 보면은 항상 이곳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보여요. 근데 맨날 올라올 때마다 아차 카메라 들고 와야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 오는 날 생각이 나가지고 비 오는 날에 이제 카메라를 처음으로 들고 올라갔는데 비 오는 날 찍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분들이 저기서 그 여러 가지 색채로 이렇게 그 식사하시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 식사하는 풍경을 담으려고 그랬는데 매번 그걸 놓쳐가지고 그냥 이 풍경만 담자 그랬고 이상하게 밥하면 저한테는 뭐 생존 문제가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밥줄과 밥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밥줄. 예, 아까 그 정현 선배님께서 밥심 말씀하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밥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예. 우리 밥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설랑이 밥과 연결돼서 준비한 이미지고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아설랑의 이 작품에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독일의 굉장히 현대 작가로서 유명해진 독일의 현대 사진에 저기를 끌어올린 사람 안드레아스 구르스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지. 훌륭해. 모르면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구르스키. 찾아보겠습니다. 안드레아스 구르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미지가 굉장히 이런 느낌을 많이 줘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사진 전체적으로 엮여놓은 것도 약간 구축 이미지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로 되는 건데 이 사진이 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어서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빛이 고르게 퍼지면서 이 셔터 스피드에 의해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알죠? 셔터 스피드에 의해서 이 빗줄기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요 걸로 보면 셔터 스피드가 최소한 30분의 1초 이하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 흔들리고 잘 찍었네. 여기까지 삼각대까지 갖다 놓고 찍었을 리는 없는데
안 힘들어요. 이런 거 찍을 때 이렇게 진짜 예. 반듯하게 찍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찍었지? 아닙니다. 이건 저기 이제 트리밍을 좀 했겠지. 예, 그 크로핑하고 그 트리밍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도 예. 이거 쉽지 않은 구도예요. 맞아요. 진짜 어려워 쉽지 않은 이거. 구도고 더군다나 이게 망원으로 찍었을 것 같으니까 망원으로 찍었으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생각대까지 받쳤을 리는 없고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카메라 워킹 그런 걸 카메라 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이럴 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카메라 잡는 자세. 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수평 수직도 그렇지만 이게 30분의 1초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잘못하면 흔들리거든. 근데 잘 찍었다. 일단 사진적으로 너무 좋네 사진이. 감사합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사진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사진 얘기, 사진 선생처럼 이런 역할을 한 번씩 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예, 저도요. 갑자기 셔터 스피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새롭게 들려. 그치? 예전에 들었던 건데. 이분들은 여기 공사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이잖아. 네네네. 이 예. 사람이 이렇게 당겨서 찍은 거지. 이 풍경을 좀 예. 당겨서. 네. 그러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찍으면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그거를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까 아침밥 풍경 같이 네. 이 공간을 계속해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예, 여기에 오가는 사람들, 이 건물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뭉쳤을 때 이게 축적의 힘이란 말이야. 예. 축적의 힘.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잠깐만 예. 들어오셨으니까 잠깐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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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항상 되셔서. 네. 지금 그 아살랑 그리 사진을 보면서 사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진의 그 작업 그러니까 뭐야 작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작품 얘기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풍경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내가 잠시 그런 것처럼 이제 작품의 인식의 어떤 도구인 건데 표현인 건데 결국 이제 매체로서의 사진을 선택했을 때 사진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사진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다른 매체로서는 표현하기 힘든데 사진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축적의 힘이에요. 축적의 힘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긴 시간 셔터 스피드를 열어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풍경을 찍기 위해서 건물을 시작해서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몇 개월을 이건 특수장치를 쓰는 거죠. 셔터 스피드를 열어놔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 우리는 대개 뭐 30초, 1시간 이 정도 셔터 스피드를 열어놓으면 빛의 궤적에 의해서 그 독특한 그 풍경이 우리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독특한 풍경들이 모여지거든요. 그 궤적 축적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아까 아침밥 사진 찍은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찍었을 때 그걸 이렇게 하나의 흐름 하나에 이렇게 꼴라져듯이 딱 합해 놓으면은 그 자체가 사진의 축적의 효과에 의한 사진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해서 계속 연결하면 시간성도 보여지면서 얘네들이 이럴 때는 이제 구도를 이럴 때는 삼각대 받쳐놓고 해야지 돼. 구도를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트리밍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삼각대를 받쳐놓고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눌러줘. 아니면은 뭐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몇 시부터 그러니까 뭐 30분에 한 장씩 찍는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한 장씩 찍는다든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 틀을 잡아서 계속 기록한 거 하나를 뭉쳐놓으면은
사진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어떤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컨셉을 잡아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사진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순간을 찍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상하게 이거 요번에 갖고 온 사진들이 대부분 그런 거야. 그래서 잠시 그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설랑이 본인의 가족 소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록을 중지를 한 후에 와,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잠시만요. 안 들려요, 을강님? 안 들려. 십자가산이야. 혹시 아까도 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못 들은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는 들리죠? 네. 아, 예. 예. 잘 들려요. 아까 우리 아설랑 얘기할 때 무슨 말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니, 그 얘기 못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혹시 못 들었나 싶어갖고. 아니, 들었어요. 듣기는 저는 들었는데, 뭐 부러울 뿐이죠, 뭐. 이 사진은 이게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건데, 지금 유라시아를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밴드에 가입했는데, 저는 이제 그 밴드에 이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이제 이번에 밥이라고 했는데 뭐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이 사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진은 찾을 수 없고 그러다 내가 최근에 이제 올라온 잘 사진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진? 이분 예. 그럼 괜찮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저작권에 걸려갖고 아니 이걸 내가 그 트리밍을 했어. 아니 그대로 그래도 그런 문제가 되나요? 상대가 문제를 삼으면 부분만 이렇게 올린 건데? 네, 그건 암만 그래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잠깐 빼는 게 그림을 빼고서 얘기할게요. 그래요. 이제 우린 그림을 봤으니까. 오케이, 예. 말씀하시면 되지. 그래서 아니요. 이걸로 해놓고 합시다. 아니 이걸로 하지 마요, 선생님. 이걸로 해, 이거. 애기들만 큰 애하고 작은 애 있는 딸내미들 있는 거. 아니 저 양반도 사진 공개되는 게 싫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어디냐면 라토비니아인가? 라토비니아? 루토비니아. 예. 거기에 그 십자가 언덕인가 뭐 거기에 이제 다양한 전 세계 곳곳에서 가져온 십자가를 그렇게 세워놓은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 원정대원들이 그 뭐 평화원정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하고 스페인까지인가 자동차로 가는 그 팀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밴드에 가입해 있고 이제 올라온 사진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올리면 좋겠다 해서 올렸는데 또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사진은 그렇고 제가 이제 밥하면은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잔소리 안 하고 뭐 저는 뭘 해도 다 이제 그럴 수 있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뭐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큰일 났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죽을 일이 아니면 큰일 났다고 말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남기면은 제가 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좀 금기 사항처럼 내가 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밥에 대한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게 기억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언젠지. 한 1980년대인데 80년대인가 70년대 후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그 무크지가 있었는데 그 무크지 중에 문해중앙인가? 그 이어령 그 장관이 주관으로 있던 게 뭐죠? 우리 혹시 임동 선생님 아십니까? 문예중앙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근데 그분이 그 하여튼 8월인가 9월호에 권고원에 이제 그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당신은 쌀한톨의 무게를 느낍니까? 라는 그 권도를 썼었어요. 쌀한톨의 무게를 느낍니까? 제가 그 이어령 선생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그 쌀 한 톨의 무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것을 그때 처음 생각하면서 밥에 대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80년대. 그게 생각이 나고, 이제 밥 먹는 이야기가 또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제가 40년 전이죠? 아닌가, 40년인가? 30년인가? 82년, 92, 2002, 30년 만에 제가 82년도에 제가 그 무전여행을 혼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30년 만에 그 길을 다시 또 한번 갔어요. 30년 후에. 그 길을 30년 후에 갔는데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전여행을 하면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추운 날이라 이게 뭐 돈 없이 여행한다는 게, 겨울에 여행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일 저녁만 되면 오늘은 어디서 자지가 걱정거리였어요. 오늘은 어디서 자지. 이제 공주를 갔는데 제가 그 공주 그 전날 청라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식사하러 오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먹으니까 그 집 주인이 저한테 1,000원을 주면서 점심 때 뭐라도 사 먹으라고 1,000원인가를 줬어. 정확하게 1,000원인가를 줬는데 그걸 내가 이제 청양에 와서 뭐 나물인가를 뭐 먹고 400원인가가 남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청양에서 이제 공주까지 갔는데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는 이제 잘자리 가서 내가 오늘은 좀 집 같은 데서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공주에 얻은 천변에 여인숙을 찾아갔어요. 여인숙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 연탄불은 안 넣어도 좋으니까 좀
그 배워줬으면 좋겠다. 그 거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어디서 다지 이게 뭐 그래도 이 얘기가 30년 전 얘기예요? 젊은 시절 얘기예요? 2012년 80. 그건 30년 전 얘기. 80 무전여행. 80. 그러니까 80몇 년 전 얘기죠? 예. 예. 20, 30대 80년 얘기죠, 전.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죠. 네네. 예. 40년 전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공주 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쯤에 이제 가다 이제 거기 가려면은 어떻게 뭐 어디 하나 좀 잘 맞는 곳 있는가 찾다가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지. 거기가 이제 공주 순복음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30년 만에 이제 거기를 또 갔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재워줬어? 거기서 안 자고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청년 그 다락방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송해가 막 이불 위로 툭툭 떨어지는 그런 길이었어. 그래서 이제 30년에 갔는데 그때는 30년 전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각에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그 교회를 내가 가야겠다 올라가는데 이 아궁이의 그 불빛이 이게 뭐죠? 장작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방금 그래서 아이고 아직도 여기는 장작을 피우나 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노크를 하고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와. 교회 안에서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제 그 할머니한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 한밤에. 그 밥상이 기억나. 그 밥상이 기억나고 또 기억나는 밥상은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그 공주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걷기를 하는 중에 목포에서 쭉 걸어서 이제 남해까지 갔는데 남해에서 이제 제가 남해를 간 이유는 거기 보리암에서 좀 점심 공양을 한번 받고 싶어서 갔는데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카메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자기 집에 하룻밤 자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계획이 있어서. 또 그러시냐고.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하룻밤을 자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유, 고맙지만은 제가 다음에 오면 꼭 하룻밤 자겠습니다. 또 이제 거절하고. 근데 세 번째 또 이제 하룻밤 자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이고 그러면 자고 갑시다 하고 그냥 내가 딱 그 하룻밤 잤는데 그분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이제 그 치료차 이제 남해에 와서 사시는데 그때 그분 부인이 차려준 밥상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그 밥상이 또 기억나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안성에 배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성환. 성환. 성환 아니야? 성환? 성환이랑 배. 하여튼 천안 밑에 하여튼 근데 그쯤에서 그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때는 이제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눈으로 자꾸 막 이제 물이 튀고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하여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놓은 그런 그 임시로 뭐 이렇게 식당처럼 해놓은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피하려고 그래서 다 비 좀 피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피하고 있는데 때가 점심 때쯤 됐어. 나는 이제 아침도 못 먹었기 때문에 몹시 배고픈데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자, 가야겠다 하고 이제 나한테 그냥 피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어떤 그분한테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가려가니까 아유 때 됐는데 식사하고 가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 베푼 식사를 저는 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환대. 그런 게 이제 밥하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 떠오르고 제가 이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방에 제가 올려놨죠? 응.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네. 사람은 무엇이 되나? 사람은 무엇이 되나? 밥 잘 먹어야 한다. 살려고 밥 먹지 마라. 눈을 씻고 봐도 밥 먹고 산 자는 없더라. 고봉밥을 먹어도 죽기는 배 한 가지다. 내 스승은 밥으로 와서 내 안에 밥으로 영생한다. 살려고 밥 먹는 자 반드시 죽을 것이니 사람은 오직 밥으로만 영생한다. 와. 왜 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와, 제가. 왜 와 그랬느냐잖아. 와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시잖아.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려가 참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밥 먹는데 살려고만 밥 먹으니까 이게 문제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밥 먹고 밥이 돼야 된다. 자기 살려고만 밥 먹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언뜻 하면서 그때 느꼈던 생각을 좀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시를 써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떡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 될 때만 영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흘강님의 밥을 그냥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읽혀져요. 양식이라는 말. 아까 일용할 양식 그러셨는데 생명의 양식.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을 덧붙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할 얘기를 지금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따 같이 해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을 덧붙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영화 밥정이 생각이 났어요. 임지호 셰프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밥 해주는 다큐 영화 밥정.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느닷없이. 그러니까 그 밥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밥심, 밥줄 이제 뭔가 그거의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 밥으로 나눈 정.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머니처럼 모시던 그 할머니한테 밥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갔잖아요. 내내 그분을 찾아가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죠? 밥을 못 차려드리고 돌아가셨죠. 어쨌든 그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큐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분이 방랑식객이잖아. 네. 방랑하면서 천지에 있는 자연의 그거를 재료로. 그릇도 그 뭐 그냥 항아리 툭 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담고 그런 분이죠, 그분이.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밥을 해드린 게 아니라 누군가의 환대를 받아서 밥을 얻어먹은. 근데 정말 여행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도 꽤 있잖아요. 혼자 여행 가면 그 기억이 굉장히 각별해. 막 지치고 막 힘든데 저도 제주도에서 혼자 여행할 때 어떤 할머니가 그때 몸이 아플 때였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배고파서 그냥 진짜요. 그리고 따라가서 먹는 거지. 진짜요. 그래서 얻어 먹고 예, 그랬던 기억이 막 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밥으로 나누는 정이 있어 정말. 아, 인정하다. 어제 그저께 그야말로 우리가 번개팅을 했어요. 흘강님이 회가 갑자기 만나자 그래갖고 트립티. 트립티 그 팀들하고 그러니까 정현석 씨네하고 뭐 이렇게 왔어들 저 제주도 사람들은 못 오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뭐 이게 막 복잡해 갖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수업이 아니 이거 준비해야지 될 게 그래서 도저히 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오케이 우리 집에 오는 건 좋은데 그날이 또 이제 가족 애니어그램 한 날이었거든. 답은 사 먹기로 합시다 그런 거야. 근데 한참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찝찝한 거야. 나중에 나는 그거 봤는데 또 아무 대답도 안 했지. 나 대답도 안 했지. 난 아니 대답 쓴지도 몰랐어. 쓴지도 몰랐는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거 그것도 걱정거리 내가 하나 만들어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이제 틀렸지 또 이제 이게 밖에서 먹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라면 끓여 먹더라 그냥. 핸드폰을 고정하십시오. 목사님이 잘하는 말이 있어. 그냥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라면 삶아 먹자. 그게 라면 삶아 먹는 게 절대 간단한 게 아니야. 그냥 밥 해 먹는 게 훨씬 더 간단한 거야. 당신이 밥을 안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내가 하다가 안 되겠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나가갖고 이제 돼지고기를 사다가 김치찜을 한 거야. 김치찜 제일 쉽잖아. 라면보다 훨씬 쉽거든, 그게. 그래서 해서 그러니까 푸짐하게 이제 사람들 오랜만에 진짜 갑자기 만나갖고 맛있게들 먹으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말하는 그런 밥정이라는 거 있지, 밥정. 그래서 있는 거 사람들께 싸서 같이 보내고 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게 우리들 이제 여기 이제 금요일날 사람들 오면은 평소에 맨날 하는 얘기가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우리 맨날 그 얘기하면서 먹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눈다라는 것이 그게 밥정인 것 같아요, 진짜. 그 푸근함이 참 좋아. 아니 그날 그 생각이 났어. 내가 말은 못했지만은 참 권교사한테 정말 뭐라고 할까 이게 표현을 내가 잘 못하겠네. 하여튼 기분 좋았어. 기분 좋았어요. 답해줘서 답해줘서 기분 좋았지. 누군가가 그렇게 밥을 해서 같이 이렇게 먹게 해주는 그게 진짜 기분 좋은 그래서 일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잘 차리려고 할 것도 없잖아. 있는 거 그냥 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건데 밥으로 마음을 나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잘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는 거 그냥 나누는 거니까. 그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날 생각이 난다. 그러고서 하길 참 잘했다 밥을. 응? 푸근하게 사람들 맛있게 먹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지. 밥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외국 사람들도 느끼는 건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몇 명이서
점심을 각자 갖고 오자 그래갖고 이제 먹고 나서 성경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제 외부에서 외국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밥 먹는다 그랬더니 진짜 중요한 거 하고 있다고 이게 꼭 진짜 필요한 거다. 외국 사람들도 그러더라. 그래. 오죽하면 식구겠어. 응? 식구잖아.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잖아. 맞죠. 그러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뭐야?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게 초기 공동체가 결국은 밥 같이 먹고 사는 거잖아. 밥 먹는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의 그다음에 수아님 거이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죠? 아까보다 잘 들리죠? 제가 내 동생이 마이크를 꽂아줬어요. 그랬더니 기계음보다 목소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들릴 거라고 하는데 다르게 느껴져요? 아니요? 그러네. 예, 좋아요. 달라요? 정확하게 들려요. 네네네. 진짜 저도 막 너무 뭐랄까 너무 보편적인 키워드라 그런가 이렇게 막 딱 잡히지가 않아 갖고 되게 고민이 됐는데 그냥 밥을 생각하면 저절로 가족이 떠오르잖아요. 식구가 떠오르잖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밥을 많이 같이 먹은 사람들. 지금도 허구한 날 전화하면 밥은 먹었냐? 엄마 아침은 드셨어요. 엄마 밥 먹고 엄마 전화해갖고 맨날 잘 먹어라. 변비 걱정하지 말고 밥을 푹푹 먹으면 꾹꾹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제가 혼자 오래 살다가 요새 이제 동생하고 살잖아요. 정말 참고로 이게 동생이고요. 이게 엄마예요. 말씀을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맞아. 저랑 너무 닮았죠. 닮았어요. 네네. 근데 같이 살면서 이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게 같이 밥 먹는 거더라고. 같이 밥 먹는 거. 그래서 뭔가를 해서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조잘조잘 얘기하고 뭐 그 시간에 주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밥 먹으면서 엄마 밥 먹었어 물어보고 그러는 일상을 이렇게 살면서 그게 참 좋구나. 새삼 많이 느끼고 있는 1년 조금 넘어의 나날인데 그러니까 제가 막 밥을 하게 되고 막 반찬 걱정도 어떨 때 막 하게 되고 가급적이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막 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막 하는 이런 게 참 좋은 일이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대구마구 먹고 대충 먹고 뭐 안 먹고 사 먹고 막 그런 약간 좀 불규칙한 뭐 식생활을 하다가 좀 규칙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엄마를 생각하면 사실 도시에 살면서 느낀 허기 리틀 포레스트 그 영화처럼 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밥 먹으려고 내가 여기 왔다. 밥 좀 먹으려고 시골에 왔다고. 그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잖아. 나 밥 먹고 싶어서 왔어. 이런다고 걔가. 정말 그 말이 저는 너무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는데. 저도 이렇게 막 서울에 살면서 알 수 없이 느낀 막 그런 허기의 시간이 있어. 근데 그게 안동을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한두 끼 먹고 나면 그런 게 싹 가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험을 왕왕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 순간부터 엄마를 만나서 엄마 해주는 밥을 먹고 뭐 하여튼 그런 시간이 주는 그 허기를 면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식구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는 어쩌면 밥상 공동체란 말이 있잖아. 밥상 공동체의 가장 원초적인 것이구나. 그 공동체의 가장 공동체라고 하면 먹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근원적인 공동체의 시작이구나, 처음이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끼고 지난주에도 제가 안동을 갔다 왔는데
뭐 때문인지 속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가자마자 안동 가자마자 언니네 카페를 도와주는데 너무 속이 불편해서 막 설설하고 막 이랬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는데 집에 엄마 집에 딱 갔는데 엄마가 칼치구이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엄마의 갈치구이는 우리 엄마의 만두랑 칼치구이는 정말 우리만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엄마의 칼치구이를 먹는 순간 그 짭짤하면서 뭔가 그 옛날 맛이면서 뭔가 막 그런 맛이 있어. 그걸 먹는 순간 진짜 갑자기 속이 배가 다 났어. 엄마 쌀밥에 칼치구이 한 동가리. 아유 그래갖고 그냥 그런 순간이 엄마가 있다는 그 순간에 너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 말이 막 나와. 옛날에 그 얘기하니까 그 엄마의 누룽지가 생각난다. 그렇지, 누룽지 우리 프랑스 여행 갈 때 누룽지 비상식량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엄마가 맨날 누룽지 해주는데 맞아. 지금도 엄마가 그래. 너무 힘들어서 남은 밥으로 누룽지를 해놔.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안 돼 엄마 아직도 계속 만들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강요하듯이 해가지고 엄마 거 만들어 오고 막 그랬잖아. 그게 생각나네.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내가 그 칼치구이를 먹고 진짜 그렇게 막 배앓이 했던 거 다 나서 컨디션이 엄청 좋아서 왔잖아. 근데 그 칼치구이를 내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내가 칼치구이 해줄게. 기다려. 아직 못했어. 그 오늘 한살림 가서 칼치를 막 보는데 칼치가 너무 비싼 거야. 못 샀어. 내가 오자마자 바로 그랬어. 야, 내가 너 칼치구이 해줄게. 아유, 그래서 참, 네. 엄마의 밥, 내가 좋지.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 은경이는 특히 더 은경이한테 엄마는 뭐라 그럴까? 고향이고, 고향이 흙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지난번에 나눔했을 때 이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그 무덤과 연결시켜서 아버지 무덤 할 때 그런 거 비슷한 게 나왔는데 엄마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그 가장 밑바닥에 그러니까 현실에 이렇게 든든한 의심 없는 어떤 고향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저기 강여사라고 부르는 저 얼마나 그게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 번씩 그 심하게 어떤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은경이는 엄마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사실 정말 없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아니요, 저도 엄마한테 빽빽거리고 막 그래요. 아니 빽빽거리는 거는 좋은 거고 엄마로부터 받는 건 좋지. 엄마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이미 모르니까 저런 대답을 하는 거야. 모르는 걸 해. 그 빽빽거릴 수 있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참 은경이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 그 놀라울 정도로. 어쨌든 엄마의 자리가 의심 없는 자리라는 말이 딱 꽂히네. 그렇지. 은경이한테는 의심 없는 자리야, 엄마가. 너무 좋다 언니 그 말. 그리고 꼭 그 말할 때 무슨 말이 있느냐면 밥 먹을 때 그 하얀 쌀밥 제 잠깐 말씀드리면 하얀 쌀밥. 쌀밥이야 살밥인 거야. 쌀밥에 칼치조림. 하얀 쌀밥. 그 하얀 쌀밥에 이렇게 기름이 차르르 흐르는 바로 이거 그러면서 감동을 하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 은경이 특유의 매력이야. 아니 소사님은 뭐 보릿고개 그런 거 지내셨나? 없죠. 어릴 때 아니요, 저희도 좀 가난하게 살긴 힘들었어, 했어요. 그 친구도. 네. 막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였으니까 그래도 막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고 이런 기억은 크게 없는데 부자는 아니었어요. 예, 그냥 예. 옛날에 뭐 거진 다 비슷했지 뭐. 네네. 어머님이 상당히 강인하신 분이지. 맞아, 우리 엄마 엄청 강인하신 분이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아, 내 거구나. 아,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네, 선생님네 집에 있는 그 사진. 우리 집에 있는 사진이에요. 걸려있는. 이게 신문에서 내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양반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였으니까 이 교황님이 한국에 방한하셨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요한 바오로 6세. 요한 교황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한 20년은 된 것 같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신문에 났던 걸 내가 오려놨던 건데. 김수환 추기경.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복서를 썼을 때였었잖아 옆에서. 근데 이 사진이 나는 그렇게 그때 그러니까 신문 한 조각을 20년 이상 내가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라는 있어요. 지금 우리 요 앞에 내 약간 기도하는 그 공간 같은 곳에. 내 김수환 추기경 내가 누군가를 사람이 조금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지 돼. 그렇게 온전하게 순수하게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근데 이상하게 김수환 추기경님한테는 그 마음이 드러내가. 왜 이 양반이라고 인간인데 뭐 뒷면이 없겠어. 다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스치면서 이렇게 저 표정과 저 양반한테서 느껴지는 어떤 것들 나한테는 묘하게 그렇게 오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막 이런 것들이 내가 자주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기억하겠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이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입학 졸업할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는 그거를 했었어요. 난 명동성당에서 졸업을 했거든. 지금은 카톨릭 대학이 됐지만 내가 성심여대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설랑하고 그 인연이 또 거기서도 연결이 되네. 예. 그래서 우리는 졸업을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에 졸업할 때 어디서 하느냐면 명동성당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추기경님이 나한테는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추기경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뭐 직접 뵌 적도 몇 번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심 그 동문 모임에 추기경님이 특강을 하러 한번 오셨는데 정말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난리가 나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도 내가 자주 했었다. 갑자기 코 풀고 그러시더니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느님께서 이제 내 더 이상 들을 만큼 들었고 할 만큼 했으니까 수고했다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식의 표현을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듣고 웃는데 나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좋았던 거야 그 얘기가. 근데 그게 이제 와서 확 꽂혀 있는데 사랑은 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 어딘가에서. 맞아 했어요. 사랑은 밥이다라는 그 밥이다라는 것이 조세 캠벨의 생명은 생명을 먹고 자란다라는 것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나한테는 어떠한 삶의 큰 축처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삶에 있어서.
그래서 사랑은 밥이다 했을 때 아까 그러니까 지루쌤이 밥에 대해서 그 누군가의 밥이 된다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밥이 된다라는 것이 아까 루소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능동적으로 밥이 될 때는 그것 이상 아름다운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느냐, 누군가 밥을 하느냐와 내가 밥이 돼 버리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밥이 돼 버리는 누군가한테 밥으로 먹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으로 먹혀줘 주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부분은 변함이 없이 나를 또 붙잡아주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밥이다라는 그 단어가 나한테 굉장히 와서 닿았는데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을 했듯이 밥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이 사진이 떠올랐지, 당연히. 그 다음에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종고 씨의 그 그림들이 생각이 나고 그랬던 건데 어쩌면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어쨌든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말을 해봤을 법한 간접적이지만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봤을 법한 사람 중에 나로서는 유일하게 온전한 에너지로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사람의 온전함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앞뒷면을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야만이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걸 너무 아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앞뒷면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때 이제 내가 밥이 될 수 있으면 기꺼이 기분이 좋은 거고 밥으로 나를 먹으려고 할 때는 정말로 먹힐 때가 있으니까 먹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지하게 불편한 거고 내가 밥이 되느냐 내가 밥으로 먹히느냐를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분별하는 힘을 키워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어쨌든 참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어디서도 내가 더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낡아갖고 찢어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갖고 있는 거야. 네. 어쨌든 저한테는 그래서 아까 흘가님이 말했던 거 환대해준다라는 그러니까 흘가님은 그야말로 환대받은 것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환대하는 입장이 돼야지 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키워야지 된다라는 것은 환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된다는 생각이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응? 어쨌든 저를 잡아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는 흘강님이 그 어떤 분이 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고 가야지 그 말씀이 오늘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참 그렇죠. 제가 오늘도 어떤 분들하고 우연찮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참 그 식사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자리는 참 마음 진짜 푸근하고 좋은 그 자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밥을 먹는데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다 나눈 것 같은데 이제 전부 뭉뚱그려서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나눔을 하고 우리 아설랑님이 아마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아설랑님이 우리 틀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부담이 되는데 저 그냥 아니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하셔도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시라는 얘기. 예. 저기 정현 선배님 작품이 그 이미지가 제일 먼저인데요. 정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심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사진을 담았는데 똑같이 밥심을 말씀하셔서 되게 이렇게 많은 좀 공감을 하게 됐고 이 사진도 저한테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부러운 사진 중에 또 하나인데 일단은 이게 살구라고 하셨죠. 그 살구하고 뒤에 있는 그 식물 식물 이름 하고 색감 대비도 색감 대비도 그렇고 저는 이 풍경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거 징검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음의 징검다리, 이 포크에서 살구로, 살구에서 저쪽 뒤에 있는 그 식물로 넘어가는 그냥 자연스러운 구도이면서 징검다리 같은 풍경이라서 서로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 들고 또 어떻게 그냥 아마 저기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엔 이거를 뭐 구도를 생각하시고 담으셨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담아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담으셨을 텐데도 나도 삐쳐요.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네네. 아니에요. 네, 아무튼 우리 아설랑님의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저 사진이 참 기가 막힌 사진으로 다가오네요. 진짜 그래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작품이 내가 자주 하는 말이기는 한데 작품 자체가 어떤 것은 명작일 경우도 있어. 그것을 감상자가 다이렉트로 보는 것보다 중간에서 설명해주는 작품을 해석해주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작품이 그 힘을 받아서 더 풍성해져요. 명작은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어져 갖고 계속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 비평가라든지 감상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에너지가 더 쓰여지는 거거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작가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평론가나 이렇게 감상자 눈 밝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주니까. 네, 어쨌든.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제 포크는 하나잖아요. 근데 살구를 딱 짜겠더니 두 쪽이 됐잖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탁 주고 싶은 언니의 마음이 왜 느껴지지? 진짜 그렇네요. 네. 네, 우리가 살구 딱 짜게 하면 누가 옆에 있으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잖아. 너 이거 먹어,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네. 맞아. 나눠 먹는 거. 아주 뭔가 상상력을 막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네요. 너무 좋아요, 저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진을 가지고. 저도 이 살구 엄마가 요즘에 이게 더울 때 요 살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자기도 엄마의 살구가 있지. 엄마의 살구가 있어. 엄마가 이제 그 위에 그 동서 큰아버지 저한테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한날에 돌아가셨거든요. 농사 짓다가 그 지하에 있는 술을 꺼내다가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기 그 큰 자식을 묻고 근데 밑에 이제 동생들이 다 장례식을 갔다가 오는데 할아버지가 저 살구를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혼자 드시고 계시더래.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요쯤에 나오는 그 살구를 보면
그 우리 집안의 그 비극적인 아픔과 그때 그거를 그 자식을 볶고 와서도 그걸 먹어야 되는 그 살구를 먹는 시아버지 모습이 돋보여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저 살구를 딱 보면서 엊그제도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엄마랑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은희쌤 살구 사진을 보면서 제 살구를 떠올렸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지의 힘이에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살구라는 과일은 딱 지어지면 이렇게 짜게게 된다. 바로 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사과나 복숭아는 바로 입으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손으로 유독 짜게 살구는. 잘 잘라지고 진짜 희한한 과일이다. 진짜 그렇네요. 그리고 자두도 똑같이 생겼는데 절대 잘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두도 그냥 바로 입으로 가져가게 되지. 얘는 꼭 손으로 짜게서 먹게 되는 그런 과일이야. 맞아. 야, 살구에 대해서 좀 써야겠네. 네. 네, 아틀람 평론가님 이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지도쌤 거. 예. 이 그림도 너무 좋다 오늘. 예, 저는 오늘 그 루소. 예, 그 시간에 지금 여기 저기 지로 선배님이 그 골라주신 이 그림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느낀 점이 많아서 좀 말씀 많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설랑한테 우리가 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때 또 1,000원씩 받자. 네. 지금 벌써 한 15,000원 쌓인 거 아시죠? 네? 15,000원이에요? 벌써?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해주세요. 예.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게 이 집시 여인의 옷 있지 않습니까? 옷하고 맞아요. 예, 이게 마치 그 달빛 같기도 하고 그 은하수 별빛 같기도 하고 또 이쪽 이 작품 중간에 있는 이게 만돌이. 강물인지 아니면 오아시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물을 타고 흘러넘친 그 강물빛 같다는 생각도 그런 느낌도 일단 여기는 사막이라니까요. 들었고 근데 지금 여기는 저기 물이 아닙니까 혹시 여기? 그렇게 느낀다면 물이에요. 이거는 실내에서 그린 거예요. 네? 실내에서 그린 건데, 네네. 그야말로 상상의 세계를 하는 게 실내에서 저기 아프리카 밀림을 그렸으니까 이 사람 작품을 보면은 아프리카 밀림 속에 침대가 들어가 있고 막 이래. 네네. 그래서 소유술주의 화가로 일단 분류를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 하늘빛하고 뒤에 있는 사막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 밑에 있는 그 강물색이 진짜 강물이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물병색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오아시스 빛하고의 어떤 그 색 대비도 그렇고 여인의 머리도 흐르고 있고 옷도 흐르고 있고 근데 사자의 갈기는 거꾸로 흐르고 있고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여자가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저도 눈 뜨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사자의 눈빛은 그냥 사막빛인데 이 여자의 눈빛은 저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물빛을 닮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좀 작품을 들여다보게 된 거는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로 선배님 덕분에 좀 많은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고 특히 색감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로 선배님 말씀보다 오히려 이 작품에 좀 깊이 빠져들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어머나, 아니 갑자기 잠깐만요. 제가 인터넷에 잠깐 들었더니 이 작품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 사막에서 잠들어 있는 집시 여인의 옆을 지나가는 사자를 꿈속의 모습처럼 그렸어요. 사막 맞네. 네, 예. 근데 저거는 색깔이 그것 또한 누군가의 해석이니까 맞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본인은 강물로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다음 예. 백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예. 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 저기가 못 들었어요, 효장님이. 그래서 네. 설명을 조금 더 하셔도 나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쨌든 정한쌤 같은 경우는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박신과 연결해서 했던 거고, 우리 지루쌤은 이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초현실적인 그림이었는데 밥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서 현실에 있어서 밥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잠깐 하면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밥이다 했을 때 밥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먹히는 거 이런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것에 대한 밥의 언어를 가지고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을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본인 거고. 신랑님 애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흘강님 못 보셨잖아. 네, 애들 사진 봤어요. 아, 그래요? 보셨습니다. 다 같이 봤고, 그 네. 사진은 임 선생님, 예. 권 교수님, 네. 제가 올린 사진은 그러면 그 사진 올리신 분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거 좀 되냐고 해서 하면은 올려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제가 그러면은 내가 한번 양해를 구해볼게요. 오케이. 예. 요 그림 생각해보세요. 일단 그림을 넣어놓고 합시다. 이게 너무 이상하죠? 저희 화가님 작품이 되게, 와. 필광님 작품 지금 없어요. 아니요. 아까 저기 그 선생님께서 처음에 알려주신 이종구 화가님 작품들 잠깐 보게 됐는데요. 이종구 씨. 정말. 네네네. 잠깐만, 필광님 거를 지금. 아까 있었어, 선생님. 여기에 왜 안 보이지? 있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요거지? 예. 네네. 자, 일단 이거 흘광님 거는 이걸로 하고요. 이종구 씨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케이. 저게 그림이라는 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선생님께서 그 폴더 넘기시다가 보니까, 그 이종구 화가님 작품들이 몇 개가 더 있어서. 몇 개 더 있지, 네, 그거 좀 저기 더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이고, 못 볼 게 뭐 있겠어. 예. 이종구 씨 거를 그러면은, 무슨 내가 찾아드리지. 진짜. 보여요? 지금? 네. 네네네. 이 작가구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부 같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화면이 이렇게 됐는데, 예. 이걸 보고. 그러면은, 보여요. 이런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림들. 네네네. 본 것 같아요. 너무나 포대를 배경으로 사람을,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황토빛이네. 예. 이게 이제 아버지, 삼촌이 자기 모델이에요. 앞으로 돌아가셨는데, 네네. 이거 같은 게 이제 어머님이겠죠. 와. 예. 제가 방금 전에 이거 보고 싶었습니다. 섬진강이라는 집. 이거 봐봤어요. 네. 굉장히. 와, 이 그림 정말 짱이다. 이렇게 되면은. 나무야, 밑에가. 제가 저기 이제 기억나는데 이분. 예. 제가 저 예전에 봤었던 작품입니다. 예. 이 사람 거. 네네네네. 이건 엄마. 이거 봐. 이거 엄마가 쓴 게 애비 모르게 어쩌고 저쩌고 쭉 쓴 글들. 대단하죠. 예. 그러게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 겁니다. 저는 저기
제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안 해도 돼요. 자, 흘강님 거 더 보탤 이야기가 없으면은, 뭐 더 안 보태도 돼요. 그러니까, 자, 본인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넘겨줄게요. 무슨, 이게 엄청 꼭 해야지 되는 법은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 넘겨놓게. 내가 저 그림 넘기게 좀 그래갖고. 소장 선배님, 저는 그 매번 소장 선배님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떻게, 물론 이제 저희 그 어머님이시고 이제 그 동생분이시니까 어떤 뭐 감정적인 어떤 결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다 제거하시고 이렇게 그냥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담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른 분들 담으신 그 풍경들도 보면은요 전혀 이렇게 일말의 경계심도 없거든요. 그 사진 속에 소장 선배님 그 사진에 담긴 분들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일말의 두려움이나 일말의 어떤 경계, 뭐 내가 제대로 나올까라는 그런 어떤 뭐 걱정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심지어 가족끼리 사진을 찍더라도 이렇게 어색하고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실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 많이 부럽습니다. 아니 그걸 뒷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엄마는 네. 엄청 안 찍으려고 그래요. 이거 겨우 네. 찍은 거예요. 엄마는 진짜 안 찍으려고 그래. 몰래 찍고 있어. 나중에 기록으로라도 네네. 갖고 있으려고. 근데 옛날보다 요새는 조금 더 찍히기는 해.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수업 시간 때도 이렇게 다른 분들을 담으신 풍경들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우세요. 네. 그 노하우가 뭔지도 사실은 저희 궁금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도시에 살면서 느끼는 호기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리고 이제 리틀 포레스트 저도 병원을 봤거든요. 예, 불법으로 봤습니다만 밥 먹고 싶어서 왔다고 하고 이제 허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왜 한국에서 그렇게 막 세련된 도시나 이런 곳을 찾지 않고 그냥 오래된 골목길이나 또는 해외여행도 이렇게 선진국을 가지 않고 이렇게 오지의 공동체들을 만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행을 통해서 제가 허기를 달래고자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듣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또 그냥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동생분 옷의 그 흐름과 어머님 옷의 그 흐름이 마치 물결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루스의 물결에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연상작용인 거예요. 그러네. 네, 좋습니다. 진짜 눈이 보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이 보배시죠, 이 사진. 내가 을강 얘기 다 끝난 건가 이제 을강님이 아니라 아살라? 예. 단발적 얘기 다 끝난 거죠? 그다음 선생님 거. 예. 저도 이 사진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견진 성사를 받을 때 우연히 그 성당 올라가는 계단에 추기경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추기경님이시네 그러고 이제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 살짝 저기 기대면서 있었는데 뭐 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그때 그 사진에 담긴 추기경님 해맑은 모습이 저도 지금도 기억에 나거든요. 그 사진을 꼭 한번 찾아보고 싶고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아까 제 사진에다가 내 이용할 양식은 무엇일는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선생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정말 가장 찾기 쉬운 답이면서도 제가 몰랐다고 생각하니까 참 좀 그런데 사랑은 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엔 제 이용할 양식은 사랑이구나라는 정말 아주 단순한 그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된 선생님 말씀이셨고 또 이 사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진 너무 좋아 나는. 예.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사진을 이렇게 놓고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아설랑이 애니어그램을 해서 보냈는데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기억했었는데 아니, 지금 자기는 잘 모르는 걸 하고, 네. 여러분들, 아설랑은 몇 번까지는 안 하더라도 감정형, 사고형, 그 다음에 행동형에서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아요? 감정형, 사고. 아니, 한번 얘기들을 해봐봐. 나는 9번 같은데 9번. 응. 행동형 같아? 9번 같아. 9번에는 흘강님은 몇 번 같은 뭐 같으세요? 저는 사고형 같은데요. 5번이 아니라. 5번. 다 나오네. 감정형, 사고형, 행동형. 다 갖고 있겠나 보다. 다 갖고 있는 사람인가 봐. 아니, 일단 나는 검사 결과를 보면서 내가 일단 놀랐어요. 내가 그래요? 웬만하면 예상하면 되게 이렇게 맞거든요. 맞는다고 비슷하게 가는데, 아설랑의 검사 결과는 7-8로 나왔어요. 네? 7번에 8번 날개를 쓰는 걸로 나왔다고. 검사 결과는. 경수군요. 나네.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 7번에 6번 날개지. 어쨌든 날개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떠한 그 틀이 원칙은 아니고 그런데 일단 사고형으로 나왔고, 그래서 나는 사고형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5-4나 4-5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재미있어갖고 섣부르게 저 친구한테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설명을 해주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 애니어그램의 그 원리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키워드를 하지 말고 그냥 사실은 그 애니어그램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우주론인데 애니어그램에서 우주론을 사람들이 안 다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 지난번에도 많이 로사팀에서는 많이 했지만 근데 그거를 기어이 정혜가 틀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내가 애니어그램의 원리의 기본적인 틀을 다음 주에는 한 2시간 특강을 해갖고 해줘야지 되겠다. 아설랑을 그 기본 틀을 하는 김에 같이들 한번 해보고. 좋아요. 네, 한 번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그거를 할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흘강님은 좋다고 하셨고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우리끼리 근데 결국 애니어그램에 갇혀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몰라서도 안 되니까 어쨌든 그거를 해서 해볼까 싶어요. 그렇게 10번까지 하려면 2번 남았으니까 2번 다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해보고 다음 주는 키워드 없이 그냥 다음에 한번 해보고 나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거야. 오늘이 19회고 다음에 20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차피 10회 단위로 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아닌 게 아니라 뭐 그거는 이제 한번 해보고 좀 더 두고 봅시다.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뭐 키워드로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도 좋고 일단 그래서 2차 시를 20회까지 하고 난 후에 잠시 좀 쉬었다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풀어가는 게 더 좋을지 고민도 좀 하고 어차피 이미지 사전은 오픈 클래스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뭐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굳어져 버렸단 말이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성격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프로그램 처음 만들 때의 어떤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어쨌든 2차 시까지는 마무리를 하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좀 생각을 해갖고
의견을 더 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음에는 애니어그램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제 방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되게 기대시기는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내 방식대로 오늘 느낀 게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가 우리를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오늘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저도 그냥 참관만 해야겠다. 어쩌면 못 올지도 모르겠다. 이게 거의 4시 넘어까지 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겠다 해서 그냥 어쨌든 겨우 했는데 하고 보니 그 뜻밖의 너무 이렇게 마음에 충만함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이 참 또 소중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후각님께서 시 한 편으로 또 우리에게 정점을 딱 방점을 찍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아니 그냥 끝나면은 끝나는 건데 우리들의 이 만남의 시간이 이 시간을 무르익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시즌 1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좀 가벼웠던 느낌도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막 하기 위해서 애쓰고 뭔가 찾고. 근데 시즌 2 하면서 점점 가면서는 뭔가 굉장히 좀 무르익었네 하는 생각이 우리가 계속 인원이 고정돼서 그런가? 인원이 고정돼서 그래 지금. 그리고 뭔가 같은 이렇게 좀 사유를 하는 이런 느낌들도 있고 오늘이 가장 그 느낌이 좀 강했던 네 그런 거라서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아주 어쩌면 시시하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어떤 거가 이렇게 큰 의미로 우리 사이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재발견하게 해준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참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좀 하게 되네요. 알게 모르게 서로의 에너지들을 되게 교류하면서 그 그래. 영향들을 알게 모르게 갖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그리고 것 같아. 뭔가 이제 한 정점으로 같이 그걸 몰아가려는 그런 의지들을 본인들도 모르게 내고 있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색깔로 뭔가 이제 한 입장이 같은 그런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유연하고 넓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선생님이 또 제시를 하셨으니까 또 고려해보고 또 우리들만의 색깔로서의 어떤 깊이도 있지만 또 이것이 또 여기에 머무르면 또 고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처럼 아까 애니어그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번호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찾은 다음에 또 그거를 통한 또 사진을 찾는 거 뭐 이런 것도 이 시간에 같이 또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후에는 애니어그램하고 연관해서 그치? 이거 내 마음 이미지 사전하고 또 접목해서 한 것도 또 한번 되겠다. 그래.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방향을 너무 갇히는 거는 약간 갇히는 상태가 되면 위험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거는 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2주 후에 만나는 걸로 할까요? 더 나누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실강님 아까 시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그래도 한번 읽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무엇이드나 밥 잘 먹어야 한다. 살려고 밥 먹지 마라. 눈을 씻고 봐도 밥 먹고 산 자는 없더라. 고봉밥을 먹어도 죽기는 내 한 가지다. 내 스승은 밥으로 와서 내 안에 밥으로 영생한다. 살려고 밥 먹는 자 반드시 죽을 것이니 사람은 오직
밥으로만 영생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예. 네. 필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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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시공을 주무세요. 초월해서 사네. 베트남 안녕히 계세요. 아, 네. 편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편히 꺼져? 안 쉬세요. 꺼지려나 보네. 예. 얘가 꺼지기 싫은가 봐. 아, 네. 아슬랑님 표정이 예전에 비해서 막 몽글몽글해졌어. 아, 예. 이 시간이 정말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